안녕하십니까. 어제 3일날 이제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폭발력이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 일부는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50킬로톤 이상.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에서는 지진 규모가 5.8이었다. 처음에는 5.6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정한 거지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국 지질조사국은 6.3 이렇게 발표를 하고 중국 지진국도 6.3이다 이랬습니다. 자, 핵실험 이거 분석을 해볼 때 지금 당국에서 발표한 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리터 규모라는 것은 1.0 증가시마다 진폭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10배. 그리고 에너지 방출량은 31.6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 차이마다. 예를 들자면 5.0 하면은 이제 15킬로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6.0 하면은 480킬로톤.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방출량은 대략 32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력이. 그런데 이 진폭이란 거는 간단히 말하면 뒤 흔드는 거지요. 이것은 일정 공마다 10배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5차 핵실험 때 강도가 5.0 나왔습니다. 5.0이요? 그럼 6차 이번에 핵실험 강도는 6.3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6.3이 맞겠다 이렇게 싶고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5차 핵실험 강도 5.0하고 6차 핵실험 강도 6.3은 1.3 차이 나죠. 이 1.3은 진폭은 1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방출량은 41.08배 이렇게 증가하죠. 자, 어찌됐든 한국기상청 발표는 5차보다 6차는 8.9배 정도 더 세지 않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차 이거는 그 TNT로 말하면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거죠. 지금 한국 전문가들 6차 핵실험은 50킬로톤 이력이다 이래요. TNT 폭탄 50킬로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5차 때 원폭 15킬로톤이었어요. 히로시마 원폭 15킬로톤 급이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5차 핵실험 때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 그 급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15킬로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15킬로톤급. 그런데 이번에 6차 핵실험은 진폭으로 해도 13배예요. 13배. 그래서 여기다 13을 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5킬로톤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소폭탄이 되거든요. 수소폭탄. 그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완성했다 이 말을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상 수소폭탄은 1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 이렇게 4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메가로 바꾼다면은 1메가에서 10메가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한은 최소한도 1메가톤 이상의 수소폭탄을 완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들이 6차 핵실험은 50킬로톤 이력일 것이다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세지 않냐 이렇게 제가 봐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결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레드라인은 애적에 넘었고 급박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인데 이제는 정말 양당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제 몰렸어요. 뭐 내년도 아니고 이제 아주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떠나는 거 그 뒤도 한국은 예비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완성했다는 그런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은 지상에서 터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100킬로톤짜리가 1메가톤짜리가 서울 상공 저 높이에서 뭐 100km라도 좋습니다. 그 높이에서 뻥 터졌다. 그러면 이제 EMP 전자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보죠. 모든 것이 다 전자기기란 것은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부터 냉장고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기는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전기도 안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선만 타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전자기기로 이렇게 제어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스톱돼 버리겠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찾죠. 은행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지하철 왔다 갔다 할까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자동차 움직일까요? 자동차도 안 움직이죠. 자동차도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자동차가 전자제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면 되죠. 모든 공장 움직여질까요? 올 수도 되는 거죠. 당연히 공장에 전자제품 안 쓰고 칩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죠. 완전 구석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접 폭발한다 지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서울은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죠. 무슨 화상이 어떻고 뭐 건물이 얼마 파괴되고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정도 위력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군에서 동해안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뭐라고 비유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기관총 쏘는데 권총 들고 달겨드는 겁니까? 상대방이 기관총 들고 있는데 맨주먹으로 달겨드는 거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럼 뭘로 해결하는데 원래 수소폭탄하고 ICBM급으로 완성했다면 그때는 핵무장 국가로 세계가 공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해서 몇 편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자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북한을 제재해 가지고 해결한다.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한다. 이런 거는 이제 나는 처음부터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한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결국 무력 아니면 평화협정인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봤죠. 우리가 이제 남북이 공존하면서 가는 길은 한국도 핵무장을 딱 하고 그리고 내부를 안보에 관한 갈라지지 않게끔 좌우도 남보는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 뭔가 딴소리가 안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딱 국민적 합의로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서 단결해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남과 북이 공존하면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유대하고 왕래하고 신뢰를 세월을 가면서 쌓다 보면은 또 남과 북이 통일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상응하는 무력을 한국이 갖췄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미국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제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재 말이 나올 상황이 세계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할 권한이 있어요. 상대방 적국이 핵으로 지금 위협하기 때문에 NTP 탈퇴를 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제법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 쉽다 이거죠. 근데 미국이 협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떼야 되는데 한국, 일본 핵무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손 떼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도 한편으로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핵학사는 못 막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일본까지만 핵무장 시키고 그 밖을 막아도 성공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무기력하게 돼버릴 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그 외의 방법은 뭡니까? 전격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 그거 아니면은 다른 특수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거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미중 협상으로 무엇인가 미국이 양보를 하고 중국이 오케이 할 정도로 양보를 하는 거죠. 중국이 또 안심할 수 있게끔. 이제 중국은 남북 통일이 됐을 때를 불안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고서
북한 핵만 제거하자 이렇게 협상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북한에서는 계속 발전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들여다 놓고 이제 한국도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 핵무장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전술핵 무기를 들여다 놓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을 정말 무력화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계속 전개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공격한 건 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방법은 심리전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든 아니면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든 아니면 미중 협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든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전술핵 무기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라도 미국이 이래저래 포기를 하든 어떻게 명분을 들이대든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손을 떼려 할 때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한국도 상응하게 핵무장을 하고 그것도 미국 협조를 받아서 핵무장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일본이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핵무장하고 동등하게 모든 상황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북한도 인정하고 미국은 평화협정 북한하고 맺어주고 서로 이제 남북은 왕래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한국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도 보완할 점은 크다 이거예요. 왜 국민적 합의로 대동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부가 뒤틀려 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위험해요. 이제 그것은 국민들이 각성할 부분이죠. 정치권이 각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대등하게 공존하면서 전쟁 안 하고 쭉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냐 이거라니까요. 제가 늘 그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안 되고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안 하겠냐. 이제 그건 우리가 기대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워낙에 북한이 핵무장까지 이렇게 완성해 버리면은 미국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위험해 가지고 아무튼 아직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수소폭탄을 완성했다 해도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닐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거리 핵미사일 이런 거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사가 되지 않게 선제 제압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의 최신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신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려면 이제 한국도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일단 대비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북한의 핵무장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평화협정에 대비해서 결국은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지 하지만서도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폭탄 완성까지 와버렸어요. 내년 초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나죠. 아무것도 안 갖추고 북한은 핵무장 해고 있는데 평화 하면 그것은 이제 북한에 애속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돼서 한 나라가 뭐 통일되든 말든 내 모르겠다. 이제 이럴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존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내부를 단합시켜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고 평화협정 맺고 가면 돼요. 이제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안 하고 평화협정만 맺고 떠난다면 미국은 첫째 국가전 위실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동맹국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세계 각국으로 핵확산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막지 못하면 미국 안보도 위태롭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몰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굴욕적으로 체결되는 것,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요. 대비하는 길은 아까 그것뿐이에요. 한국이 핵무장하고 내부를 완전히 통합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북한하고 공존으로 가는 거. 왕래를 해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내부가 분열돼 있고 북한 추종 세력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그래도 위험해. 핵무장 한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국민이 자각하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안심 못하는데 그나마도 안본 불감증으로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이거는 그 결과는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굴욕적으로 취하의 경우는 평화협정하고 손을 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 한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의기양양하고 한국에 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의기양양하고 그 분위기 속에 왔다. 그래 미국 너들 한번 해봐. 어떤 방법을 할래? 방법 없지? 이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미국이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방법이 없다 그 말은 이제 남은 거는 평화협정뿐인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지만은 지금 실제 외견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미국이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데 한편으로 그렇지만 실제 객관적으로는 그게 안 되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국민들도 또 우리나라 정부도 평화협정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평화협정에 대비해서 결국은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지 하지만서도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폭탄 완성까지 와버렸어요. 내년 초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나죠. 아무것도 안 갖추고 북한은 핵무장 해고 있는데 평화 하면 그것은 이제 북한에 애속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돼서 한나라가 뭐 통일되든 말든 내 모르겠다. 이제 이럴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존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내부를 단합시켜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고 평화협정 맺고 가면 돼요. 이제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안 하고 평화협정만 맺고 떠난다면 미국은 첫째 국가전 위실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동맹국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세계 각국으로 핵확산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막지 못하면 미국 안보도 위태롭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몰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굴욕적으로 체결되는 것,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요. 대비하는 길은 아까 그것뿐이에요. 한국이 핵무장하고 내부를 완전히 통합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북한하고 공존으로 가는 거. 왕래를 해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내부가 분열돼 있고 북한 추종 세력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그래도 위험해. 핵무장 한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국민이 자각하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안심 못하는데 그나마도 안본 불감증으로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이거는 그 결과는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굴욕적으로 취하의 경우는 평화협정하고 손을 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 한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의기양양하고 한국에 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의기양양하고 그 분위기 속에 왔다. 그래 미국 너들 한번 해봐. 어떤 방법을 할래? 방법 없지? 이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미국이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방법이 없다 그 말은
아, 이제 남은 거는 평화협정뿐인가? 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를 세월을 가면서 쌓다 보면은 또 남과 북이 통일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상응하는 무력을 한국이 갖췄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미국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제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재 말이 나올 상황이 세계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할 권한이 있어요. 상대방 적국이 핵으로 지금 위협하기 때문에 NTP 탈퇴를 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제법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 쉽다 이거죠. 근데 미국이 협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떼야 되는데 한국, 일본 핵무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손 떼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도 한편으로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핵각산은 못 막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일본까지만 핵무장 시키고 그 밖을 막아도 성공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무기력하게 돼버릴 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그 외의 방법은 뭡니까? 전격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 그거 아니면은 다른 특수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거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미중 협상으로 무엇인가 미국이 양보를 하고 중국이 오케이 할 정도로 양보를 하는 거죠. 중국이 또 안심할 수 있게끔. 이제 중국은 남북 통일이 됐을 때를 불안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고서 북한 핵만 제거하자 이렇게 협상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북한에서는 계속 발전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들여다 놓고 이제 한국도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 핵무장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전술핵 무기를 들여다 놓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을 정말 무력화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계속 전개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공격한 건 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방법은 심리전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든 아니면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든 아니면 미중 협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든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전술핵 무기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제 동등하게 모든 상황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북한도 인정하고 미국은 평화협정 북한하고 맺어주고 서로 이제 남북은 왕래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한국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도 보완할 점은 크다 이거예요. 왜? 국민적 합의로 대동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부가 뒤틀려 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위험해요. 이제 그것은 국민들이 각성할 부분이죠. 정치권이 각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대등하게 공존하면서 전쟁 안 하고 쭉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냐 이거라니까요. 제가 늘 그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안 되고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안 하겠냐. 이제 그건 우리가 기대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워낙에 북한이 핵무장까지 이렇게 완성해 버리면은 미국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위험해 가지고 아무튼 아직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수소폭탄을 완성했다 해도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닐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거리 핵미사일 이런 거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사가 되지 않게 선제 제압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의 최신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신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려면 이제 한국도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일단 대비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북한의 핵무장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평화협정에 대비해서 결국은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지 하지만서도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폭탄 완성까지 와버렸어요. 내년 초가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나죠. 아무것도 안 갖추고 북한은 핵무장 해고 있는데 평화 하면 그것은 이제 북한에 애속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돼서 한 나라가 뭐 통일되든 말든 내 모르겠다. 이제 이럴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존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내부를 단합시켜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고 평화협정 맺고 가면 돼요. 이제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안 하고 평화협정만 맺고 떠난다면 미국은 첫째 국가전 위실력이 완전히 떨어져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상 수소폭탄은 1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 이렇게 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메가로 바꾼다면 1메가에서 10메가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한은 최소한도 1메가톤 이상의 수소폭탄을 완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들이 6차 핵실험은 50킬로톤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세지 않냐 이렇게 제가 봐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결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레드라인은 애적에 넘었고 급박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인데 이제는 정말 양당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제 몰렸어요. 뭐 내년도 아니고 이제 아주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떠나는 거 그 뒤도 한국은 예비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완성했다는 그런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은 지상에서 터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100킬로톤짜리가 1메가톤짜리가 서울 상공 저 높이에서 뭐 100km라도 좋습니다. 그 높이에서 뻥 터졌다. 그러면 이제 EMP 전자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보죠. 모든 것이 다 전자기기란 것은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부터 냉장고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기는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전기도 안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선만 타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전자기기로 이렇게 제어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스톱돼 버리겠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찾죠. 은행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지하철 왔다 갔다 할까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자동차 움직일까요? 자동차도 안 움직이죠. 자동차도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자동차가 전자제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면 되죠. 모든 공장 움직여질까요? 올 수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공장에 전자제품 안 쓰고 칩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죠.